그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2세 이상 관람가를 받긴 했는데 오늘 중학생 친구분들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어려 보여가지고 혹시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2학년이요. 2학년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기 힘든 게 많았을 텐데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처음 구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영화하는 분들 포함해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를 잘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무기력하게 지내고 새롭게 시도하는 걸 잘 안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 실제 어머니께서 이 주인공 아이와 같이 한 15살, 16살 정도 되는 시기에 그 본인의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엄마를 찾으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4, 50년 지난 뒤까지도 계속 못 만나고 계셨는데 16살 때 처음 엄마 만나려고 시도한 이후로는 이제 본인이 좀 행복한 모습일 때 엄마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기를 미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세가 넘으셨고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게 행복한 모습일 때 엄마를 찾아가려고 미뤄왔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평소의 생각과 어머니의 이야기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합쳐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 관련한 얘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혹시 학생분들 중이랑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처음에 영화 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영화 감독을 해야 되겠다 언제 처음으로 생각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학생들 어느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딱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기가 2000년도였어요. 그때 처음 영화를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같이 그때 한 3분 분량 정도 되는 영화도 만들고 그런 경험을 딱 여러분 나이인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좀 어렵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직업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시기 때는 영화 관련한 공부를 안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살 때 대학교 입학하면서 다시 영화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졸업하시고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바로 작업도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대중 상업 영화 뒤에서 좀 장편 영화 쪽에서 계속 스텝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스텝 일을 하시다가 자기 영화를 하는 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학교 영화학교는 2005년도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4년제 대학교였는데 졸업은 2012년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7년 가까이를 학교 생활을 했고 대학교 친구 중에 남자인 군대 갔다 온 친구보다도 더 오래 다닌 정도로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장편 영화, 상업 영화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춤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스텝을 참여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상으로 밖에서 실제 현장에서 직업으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되게 배우는 게 많아서 그렇게 좀 일하는 재미를 들려가지고 학교를 오래 다녔고 그런 계기로 계속 작품도 여러 개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캐스팅이 주연 배우 이름이 뭐였죠? 정혜. 네, 정혜. 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연기 잘한다, 이미지가 잘 맞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는지. 일단은 여러분 보신 영화에 나오는 그 두 어린 여자 배우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16살이었고 촬영할 때 지금은 이제 18살이 됐는데요. 한국에 있는 한 13살에서 17살 사이에 배우 활동 기존에 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동아리로 연극반을 하는 친구들을 좀 수소문해서 부산 지역에도 갔었고 포항에도 갔었고 전주에서는 이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이 보내오는 것도 보고 또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되는 배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그렇게 찾은 끝에 지금 영화에 나오는 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기를 하던 친구들인가요? 이 두 친구는 노정희와 김고은이라는 이름의 두 배우인데 8살 그분들이 8살 때 모델도 하고 연기 활동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왠지 오늘 계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한 5, 6년 전에는 TV 드라마에서 뭐 16부작 드라마면은 한 3, 4부까지는 아역 친구들 얘기가 그려지잖아요. 그럴 때 많이 배우로 연기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저 내용이 주인공은 뭐 애들 이야기지만 내용 자체가 좀 뭐라 그러지, 애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 약간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배우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기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감독님께서 디렉션에 의해서만 연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 좀 큰 사건이나 좀 안 좋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이 제일 컸기 때문에 감정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분위기로 나아갈지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이제 서로 알지 못하는 배우 스스로가 좀 처음 겪는 그런 감정을 뭐 얘기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각자 배우들이 실제로 어머니나 아버지와 아니면 형제와 동생과 겪었던 일들, 그때 일들 때문에 겪었던 감정들, 뭐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 나누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궁금한 거? 학생도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라니까. 질문. 감독님 계시잖아. 만든 사람 있잖아. 뭐가 이해 안 되는, 뭐가 이해 안 되는데? 친구가 마지막에 말고 학교에서 바이바이 하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니랑만 생활하면서 자라온 친구고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영화에 나오는 그 시점인 본인이 한 16살 시기에 어머니한테 이제 새로운 남자분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어머니랑 아버지가 새로 뭐 이사 가는 집 근처의 학교로 전학 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 친구랑 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혹시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주인공의 꿈의 의미가 어떤 장치로? 그 꿈이 등장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분들이랑 아이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있는데요. 그때 경찰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피신을 했고 빠져나오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주인공 아이의 아버지만 그 화재 현장에서 피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이 주인공 친구가 기억을 하고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도 물가에 놀러가서 계곡가에 놀러 갔었는데 아버지가 좀 깊은 물에 잠겨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좀 무기력하게 아니면은 진짜 뭔가를 사는 거 포기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목격했던 거를 꿈에서 다시 기억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런 의미였어요? 네, 의도는 그런데 이제 보실 때 좀 다양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했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표현하려고 그런 꿈 장면을 넣게 됐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감독님 성격이 우유부단하죠? 맞죠? 어떠세요? 저는 큰 결정은 빨리 하는데 네. 뭐 음식 메뉴 고르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우유부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이제 여성 감독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 심리학 이런 거 정말 여자애 학생 주로 알 수 없는 그런 감성을 표현하는 정말 타고났는데 어떤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아주 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참 하기 싫어서 자기가 답을 내기 싫어서 저렇게 표현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한 번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니면 그게 감독님 성향 자체가 약간 던지는 스타일, 그 던져놓고 마는 스타일, 자기가 답을 안 내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어떠신지? 이게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영화 만드는 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이제 영화 용어 중에 인서트라는 게 있어요. 종이 편지를 본다 하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인서트인데 그 인서트를 보여주지 않고도 뭔가 종이에 있는 글을 읽고 난 사람의 반응이나 얼굴이나 몸짓을 통해서 그 글에 적힌 내용이 뭔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보여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5분, 아니 길게는 한 10분, 한 시퀀스, 두 시퀀스가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의미가 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재미있는 영화적인 표현이라고 좀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영화에서도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 분위기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영화 네.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정의가 그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일단 그 화재가 난 집에 찾아가서 공터 앞에서 돌 던지는 장면은 이게 뭐 영화 전체 분위기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감정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어떤 종류의 다른 영화였으면 다른 연출자분이었으면은 그때 그런 공터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포효하는 그런 표현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까 뭐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뭐 그런 공터에서 그냥 물건을 집어서 던지고 뭐 이런 장면을 만들어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토하는 장면은 이제 영화라는 게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찾아야 되는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제 작업 과정에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진짜가 아닌 거짓말을 뭐 어른한테 아니면 상대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하지만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견디기 힘들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험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볼 때나 아니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나 아니면 좀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좀 초조해져서 긴장이 돼서 뭔가 떨리거나 뭐 이런 단순한 것들인데 그런 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구토하는 장면으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것 질문? 저도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는 그 관객 중 한 명인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식상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꿈에서 나오는 물씬이 작년에 본 영화 살아남은 아이에서도 이게 좀 경우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게 물씬에서 자살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영화 영주 동문이신 살아남은 아이가 영주 차성득 감독님도 한예종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그때 제가 부국제 첫 집이 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 질문을. 근데 여기서도 영주도 마지막에 잠깐 자살을 하려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스포이긴 하지만 이것도 꿈에서도 너무 물씬이 나면서 이게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이렇게 영주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결국에 죽으려고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꿈에서도 너무 이렇게 항상 이런 영화 보면 식상하다는 너무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보면 저도 좀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어요. 영화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20살 때 저희 부모 헤어지셨고 이런 경제적인 뭐 주민센터 가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일부러 할 수 있었는데 아파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집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건데 일부러 아버지가 대피를 아픈 몸을 있고 억지로라도 대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근데 그 너무 힘드니까 이 누전이 된 상태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이런 상태에서 눈 감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 누워 계셔서 죽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열린 결말인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에 정혜가 엄마 병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엄마의 그리워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약간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해피 엔딩 아니면 열린 결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관객들이 그렇게 혹시 열린 결말로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 주인공이 어떤 느낌인데 주인공도 아역 배우 출신인데 영화 영주에서 김양기 배우처럼 김양기 배우랑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2의 김양기 배우 같은 그런 좋은 배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실 너무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런 약간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민센터 씬도 그렇고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들. 네. 질문은 없는 걸로. 아니요, 저도 그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엔딩에서도 열린 결말이었는지 그리고 항상 그 꿈속에서도 물씬이 여러 이렇게 똑같이 항상 물씬이 나오더라고요. 자살하려고 그 씬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하셨는지 또 누전돼서 대피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음을 택하셨는지 그런 것도 그 물에 대한 거는 사실 전문적으로 영화를 해석해 주시는 평론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굳이 평론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관객분들 입장에서 물의 이미지가 워낙 문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는 게 죽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 때 제 의도는 실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영화에 담았던 거라서 어린 시절에 요즘같이 워터파크 네.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계곡에 많이 놀러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족이랑 같이 지냈던 좀 즐거웠던 기억이 계곡이랑 공간 배경으로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배우분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김학선 배우분이라고 아버지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 배우분과 얘기 나눴던 거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깊고 자기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좀 한계를 시험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엔딩이랑도 연결됐는데 영화의 처음 기획 자체가 어떤 희망을 발견해서 제가 이야기를 기획했다기보다는 희망적인 순간이 많진 않은데 그냥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도 자체부터 멈췄을 때는 아예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도한다고 해서 뭐가 보장되는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라도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아이한테 중요한 시도는 엄마랑 마주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엔딩을 그렇게 만들게 됐고요. 화재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화재 장면에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경찰관의 이야기 말고는 실제 장면으로 담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들 때 의도만 있고 받아들이시는 거는 영화라는 매체 특성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경찰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나오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배우분들이랑 아니면 제작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회원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도 히치하까 버리면 무임승차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행 전혀 내용 영화 분위기하고 내용하고 안 맞아가지고 왜 히치하고 하셨는지. 이게 그 실제 16살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영화 장르로 구분하면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장 영화 아니면 성장하는 이야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많은 영화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라는 장면 영화도 있고 주인공 아이의 아니면 주인공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제목으로 이제 쓰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좋아하는 관객으로 좋아하는 영화들도 그런 영화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차별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 전체가 한정된 공간이나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긴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여정이 있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길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 히치하이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랑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 그 이야기 떠올리는 시작 때 임시로 지은 제목인데 그게 많이 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봉할 때까지도 쓰게 됐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질문 없어? 궁금한 거 없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재미없구나. 한 가지 빨리 질문 더. 집에 가고 싶구나. 질문 하나 아, 더 그치. 해도 돼요? 그 하나 더 해도 되는지 안 되면 안 할게요. 네. 해도 돼요? 너 질문 있니? 질문 있어? 없어? 야, 질문하세요. 네. 경찰 아저씨 집 아니면 그 집안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 저 친구 마음을 알겠는데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그냥 그 아빠의 캐릭터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의 관계도 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탁 던져 나와버렸는데 처음부터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설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건데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20년 만에 아빠 보는데 우리 아빠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막 이런 뭐 꿈나라고 환상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현실에서도 그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영화에서는 또 왜 캐릭터라는 성격을 불명확하게 왜 설정을 했고, 특히 그 아들하고 관계를 왜 또 그렇게 설정했는지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는 이제 주인공 아이가 되게 좀 선망하고 잘 따르게 되는, 자기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비현실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아저씨가 거주하는 집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지게끔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근데 동시에 완벽하지만은 않다라는 측면과 그다음 이 아이와 주인공 아이와의 관계를 잘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에 대해서 좀 갈등도 있고, 아들이 당장에 집에 부재하고 있고 그런 결핍이 되는 감정을 인물한테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의 사연은 실제 주변에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의 사연을 좀 가져오게 됐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뭐 기독교 말고도 이제 여러 종류의 종교 단체가 있어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런 종교 단체가 좀 아주 건강한 그런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들을 두셨고, 그 아들이 종교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집에 잘 들어오질 않는데 한 3개월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이 영화에서처럼 치약이나 뭐 햇반이나 아니면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고 부모님 얼굴은 대충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했지만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일로라도 아들을 보는 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올 쯤이 되면 일부러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비해 두시고 그런 사연을 듣게 됐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전체 이야기 안에서 그 경찰 아저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학생 답변됐어? 눈물 닦고 이제.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질문 진짜 그죠? 와 질문 진짜 좋은 줄. 딱. 일단은 그거를 정말 시나리오 때부터 많이 고민했던 거고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영화 촬영 이후에는 편집과 후반 작업을 하는데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시나리오 때는 사실 조금 안전하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지문도 넣어놓고 했는데 이제 실제 연기했던 친구랑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지 얘기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이 아이가 좀 연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닐 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슬픈 감정은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병원에서 있는 장면은 실제 장면 촬영을 할 때 이 주인공 친구가 좀 우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영화 전체 흐름상 그 장면의 위치에서 눈물을 보이게 되면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서 좀 감정을 잘 쌓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편집할 때 제외시켰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반 작업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다 보니까 음악 작업을 할 때 좀 음악으로 눈물을 흘린다 싶을 정도로 음악 작업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픈 감정이다 했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지만 꼭 그러지 않고도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작업이었어요. 답변이 됐어요? 예, 이제 학생들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고 학생들이요? 학생들 중에 혹시 질문 없어? 혹시 내가 앞으로 영화 배우하고 싶어요, 영화 감독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없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질문 없어? 질문. 작가를 하고 시나리오를 이런 걸 하고 영화 감독 할 수 있냐? 할 수 있나라고 질문이야? 일단 영화 일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연출을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시나리오나 뭐 소설이나 아니면 수필이나 여러 형태의 글 작업을 오래 하시다가 어떤 글이나 어떤 이야기는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접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 일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새롭게 그걸 하면 그게 방법이 되고 이런 종류의 일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답이 됐어요?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냥. 길은 없어요.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께 한번 박수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네, 마치고요. 감사합니다.